사이다 무비튼. 나와 아내는 특별할 게 별로 없는 평범한 부부였다. 그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지옥을 경험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지하철을 타고 귀가했다. 지하철에서 내려 개철구를 통과하는데 아내한테서 라인이 왔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집에 일찍 들어오라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을 정도의 중요한 얘기란 게 뭔지 전혀 감이 안 왔다. 아내한테 꼬투리 잡힐 만한 일도 없고 아침에도 평소랑 똑같이 집에서 나왔는데 이상하네.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도 가슴이 불안하게 두근거렸다. 어쩐지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예감 때문이었을까? 불안했다. 그리고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집에 들어가자 아내 옆에 모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진자가 임신을 했어요. 내가 책임질 겁니다. 진자를 놔줘요. 라고 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남자의 말은 너무 비현실적이었고 꼭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들렸다. 여보, 지금 저 남자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충격이 크시겠지만 방금 들은 대로 진자가 임신한 아이 아빠가 저란 얘기고 그래서 이혼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 나랑 이혼해줘. 아내는 그놈 옆에 앉아서 그놈 팔짱을 낀 채로 나한테 그놈하고 살고 싶으니 이혼을 해달라고 했다. 나를 쳐다보면서도 안중에는 그놈밖에 없는 듯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더니 갑자기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 뱃속엔 이 남자아이가 있단 말이야. 당신 아내는 당신이 아니라 날 선택했어요. 그만해. 당장 나가. 둘 다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두 사람을 내쫓은 후 나는 그대로 현관 앞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지, 아내의 분류는 언제부터였던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난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왔지만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되도록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가장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보라고 했고 나는 친구 말에 따랐다. 그런데 며칠 후 아내가 혼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도 나는 평상시처럼 회사에 출근했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현관문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는데 집을 나간 아내가 다시 돌아와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왔어요? 뭐 하긴 저녁 차리지. 그러니까 왜 당신이 내 집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냐고. 바람나서 집 나갈 땐 언제고. 게다가 지금 홀몸도 아니라며. 그런데 왜 여기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그러자 아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입에 담았다. 아니야, 이 애는 당신 애야. 내가 잠깐 착각했었어. 그 남자애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장난해? 그 남자애를 가졌으니까 이혼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착각했었다고 하잖아. 잠깐 한눈 판 건 사실인데 이 애는 당신 애야. 아니, 우리 부부관계 없이 산 지 이미 오래야. 당장 나가. 나가라는 말 안 들려? 버티는 아내를 끌어내려고 하자 악착같이 매달리면서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며칠 전하고는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었는데 아내는 묻지도 않은 말을 혼자서 두서없이 뱉어댔고 왜 태도가 달라졌는지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었다. 아내는 그 남자를 따라서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갔지만 불륜남은 의외로 집안이 빵빵했는데 그 집 부모들이 불륜으로 생긴 아이는 인정할 수 없다며 문전박대를 했고 이혼녀와 결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면 유산을 포기하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불륜남은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내와 헤어지겠다고 하고 아내를 버렸다는 것이다. 버림받은 아내는 갈 곳이 없었고 자기 뱃속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아이 아빠를 당신 편의대로 고르겠단 거야? 그 애는 그놈 애야. 절대 나 아니야. 계속 우길 거면 검사를 하던가.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끝났어. 잠깐 외로워서 그랬어. 지금 내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데. 반성? 하고 싶으면 하던가.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당신이 안 나갈 거면 내가 나갈게. 앞으로 당신이 할 일은 두 가지야. 나랑 이혼하는 거, 나한테 위자료 주는 거, 그놈한테도 반드시 청구할 거야. 여보, 어디가?
아내와 한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고 집에서 나와 호텔에서 잤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아내와 불륜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서둘러 달라고 했다. 그러자 장모와 아내가 다시 집으로 쳐들어왔다. 솔직히 나는 예전부터 장모와 잘 안 맞았다. 장모는 집에 오자마자 나한테 자네, 진자는 다시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데 자네가 속 좁게 그걸 거절하고 위자료까지 청구했다면서?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왜 그랬는지도 다 알고 오신 거죠? 들었네. 딴 남자랑 잠시 만난 거 말인가?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자네 잘못도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여자가 남편이 잘해주는데도 딴 생각을 하겠냐고. 그래도 진자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 그럼 받아줘야지. 장모는 아내의 불륜도 내 탓으로 돌리며 아내를 용서하지 않는 나를 속이 좁다고 비난했다. 자네 결국 위자료 청구해서 진자한테 돈이나 뜯어내자는 심보 아니냐고. 위자료는 돈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아내의 불륜으로 상처 입은 심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의미에서 청구하는 겁니다. 유식한 말로 포장해봐야 속뜻은 똑같잖아. 진자가 그 정도 사과했으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못 이기는 척 받아주면 좀 좋아?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돈독이 올라서 자네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마누라 벗겨먹으려고 들어? 장모는 나를 거지 취급했지만 나는 그 정도로 수입이 낮은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장모는 아내가 더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가길 바랬고 예전부터 나를 못마땅해 하면서 은근히 깔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내가 아내의 불륜을 용서하지 않자 별것도 아닌 놈이 하면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였다. 그럼 장모님은 만약 장인어른이 바람을 피우면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묻자 자네 문제에 장인이 왜 나와? 라고 버럭. 이건 제 문제가 아니라 당신 딸 문제입니다, 장모님. 이혼하기가 결혼하기보다 3배는 힘들다고 누가 그러더니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직접 체험했다. 결혼이란 게 당사자들끼리의 문제일 수 없다는 것도 뼈저리게 깨달았다. 결국 장모와 아내를 집에서 억지로 몰아냈지만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고 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았고 정말 여러모로 피곤했다. 반면 불륜남 쪽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불륜남 본가와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 불륜남은 회사에서 영업 담당이었는데 신용을 생명으로 삼는 영업에서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니는 놈한테는 일을 믿고 맡길 수가 없다며 회사에서도 자천당했다고 한다. 그놈은 불륜을 저지른 주제에 태어나게 내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은 아니다 싶었는데 내가 말이 없고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라 아마 조용히 이혼해 줄 거라고 아내가 그놈한테 그렇게 말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자기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불륜 사실을 폭로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모양이었다. 아내가 그렇게 한치 앞도 못 보는 멍청한 놈한테 빠지다니 뭐라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복잡했다. 놈은 회사에서는 자천됐지만 그 집안에서는 이 일이 알려지는 걸 극도로 조심하는 눈치였고 돈보다도 소문이 나기 전에 마무리해달라며 꽤 큰 금액의 위자료를 속사포로 지불했다. 불륜남은 집안에서 내쳐졌고 아내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유산 상속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남은 문제는 아내 쪽이었는데 그날을 시작으로 아내와 장모는 날마다 찾아와서 시끄럽게 굴었고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장난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까지 찾아왔다. 그리고 매일같이 둘이서 어딜 가나 했더니 여기서 대체 뭐하는 짓거리야? 애미나 딸이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뭘 잘했다고 여기 와서 큰소리야. 성실하고 착실한 남편 놔두고 나가서 딴짓하고 돌아다닌 주제 어디서 뻔뻔하게 여길 다시 찾아와. 애미라는 사람이 딸년 다시 사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앞장서서 위자료 못 준다고 깽판이나 치고 다니고 말이야. 정신이 있어 없어? 라며 호통을 쳤다. 장인이 자기들 뒤를 밟을 줄을 몰랐던 장모와 아내는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깨갱하고 있었다. 여보, 진자가 지금 홀몸도 아니고 자기 애도 아닌데 키우라고 할 셈이었어? 이런 뻔뻔한... 다시는 여기 올 생각 말고 조용히 위자료 지불해. 최소한의 도리는 하라는 뜻이야. 너 같으면 한번 배신한 사람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 라고 불벼락을 내린 후 두 사람을 끌고 갔다. 그 후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위자료도 원만하게 해결됐다. 전처는 위자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일단은 장인이 돈을 빌려준 것 같은데 앞으로 장인한테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출산하고 얼마 후부터는 장인이 소개한 직장에 다니기로 되어 있었고 장인어른의 감시 속에서 사치와 낭비는 절대 금지, 성실근면하게 살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태어난 아이는 죄가 없으므로 아내가 일하는 동안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 키울 거라고 했다. 장모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장인어른 그늘 아래서 고생은 모르고 살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고 장인이 청소회사에 취직을 시켰다고 한다. 고생 좀 하겠네. 아내와 불륜남을 시작으로 장모까지 내 인생이 너덜너덜해진 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순간들을 벗어났다. 무개념, 민폐 인간들만 있을 때는 매 순간이 지옥이었지만 다행히 장인이 온전한 사고를 하는 분이라 큰 힘이 됐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